오늘은 월스트리트의 큰손,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2016년 시장 전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P 500 7,600까지 간다. 골드만삭스의 목표가는 7,600입니다. 현재보다 약 10%더 오른다는 얘기죠. 근거는 명확합니다. 기업 실적입니다. 2015년에 S&P 500 기업들이 평균 플러스 12%의 이익 성장을 기록했고 이 모멘텀이 26년에도 이어진다는 겁니다. 경제도 탄탄합니다. GDP 성장률 2.6%, 실업률 4.5% 수준 유지. 여기서 핵심은 생산성입니다. AI 덕분에 생산성이 가속화되면서 경제는 성장하는데 고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면서 거품 아니야? 라고 걱정하십니다. 골드만삭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니요. 이유가 뭘까요? 첫째, 주가 상승이 실적에 기반하고 있어요. 빅테크 몇 개만 오른 게 아니라 S&P 493개 기업들도 3년 연속 15%씩 수익을 냈어요. 둘째, 투기적 열기가 없습니다. 닷컴 버블 때나 21년 밈 주식 광풍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가장 덜 열광적인 시장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AI 투자가 GDP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작다는 점인데요. 겨우 0.2포인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AI 칩은 대부분 수입품이거든요. 엔비디아 CPU 어디서 만들죠? 대만입니다. AI는 아직도 투자 단계입니다. 26년에 AI가 기업 실적에 기여하는 부분은 0.5% 미만, 아직 미미한 거죠. 하지만 방향성은 분명합니다. 앞으로 5년간 생산성 증가 속도가 지난 5년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여기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인프라 기업들이 돈을 벌었죠. 그런데 진짜 생산성 향상이 열면은 누가 가져갈까요? 뭘 사야 하는지는 밑에서 알려드릴게요. 관세 걱정, 기업들은 이미 대비했습니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0.5포인트 올렸는데요. 하지만 기업 마진은 멀쩡합니다. 기업들이 세 가지 방법으로 대응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일부 전가. 둘, 공급업체와 재협상하거나 공급망 재편. 셋, 효율성 개선으로 비용 절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일회성 효과라는 겁니다. 26년에는 관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빅테크의 지배력, 5년 전 상위 10개의 기업이 S&P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차지했는데요. 지금은 S&P 전체 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시장 집중이 실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골드만삭스는 지난 10년 역사를 뒤져봐도 이 정도 집중도는 처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언제 끝날까요? 두 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첫째, 경쟁이 심해져서 빅테크의 이익 지배력이 약해질 때. 둘째, 반독점 규제가 본격화될 때. 그래서 뭘 사야 하나요? 자, 이제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할까요? 골드만삭스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AI 인프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엔비디아를 탑픽으로 뽑았죠. 엔비디아, AMD 같은 반도체 기업들 아직 AI 투자 사이클은 초입입니다. 데이터 건설은 계속되고 GPU 수요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빅3 이들은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그 투자가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둘째, AI 수의 사용자 기업을 주목하세요. 골드만삭스가 말했죠. 장기적 수혜자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바꿔 말하면 지금부터가 진짜 기회라는 겁니다. 어도비 같은 소프트웨어 기업들 AI를 활용해 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고 서비스 나우, 세일즈포스 같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효율화 도구로 AI를 통합하면서 성장하고 있죠. 팔란티어처럼 데이터 분석에 AI를 접목한 기업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는 팔란티어를 2년 전부터 강력하게 이야기 드려왔었죠. 셋째, S&P 493에 주목하세요. 골드만삭스는 빅테크를 제외한 나머지 493개 기업도 3년 연속 15% 수익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금융주를 보세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제가 견조하고 금리가 안정되면 이익이 늘어납니다. 특히 금융주는 주식 상승 랠리의 지표로서 중요한 부분이죠. 산업재도 괜찮습니다. 캐터필러, 디어앤컴퍼니 생산성 투자가 늘면서 장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방어적 성격의 성장성까지 갖췄죠. 일라이릴리, 노보노디스크와 같은 비만 치료제 대장주들은 장기 트렌드를 타고 있습니다.
넷째, 배당주로 안정성을 확보해 보세요. 시장이 좋을 때일수록 사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날이 좋을 때 지붕을 수리하라는 격언도 있죠. 특히 존슨앤존슨, 코카콜라, 프록터앤갬블 같은 배당 귀족주들 경기 방어력이 있으면서도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통신주도 괜찮습니다. 버라이즌, AT&T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대에 달합니다. 다섯째, 관세 수혜주를 놓치지 마세요. 관세가 일회성 효과라고 했지요. 하지만 공급망 재편은 진행형입니다. 온쇼어링 수혜주를 보세요. 미국 내 제조업체들, 건설 관련주들이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여섯째, 중국은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하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중국 매수가 여전히 약하다라고 봤습니다. 대신에 중국의 수출 강자들은 또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같은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은 혹은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들은 관찰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ETF 전략도 고려하세요. 개별 종목을 고르기가 부담스럽다면 ETF가 답입니다. SPY나 VOO 같은 S&P 500 ETF, 골드만삭스가 7,600을 예상했으니 지수 자체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QQQ 같은 나스닥 ETF, 빅테크 중심이지만 AI 트렌드를 가장 직접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주의할 리스크는 세 가지입니다. 완벽한 시나리오는 없기 때문이죠. 첫째, 연준의 태도 변화. 과거 강세장이 끝난 시점을 보면 대부분이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였습니다.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지만 이게 바뀌면 시장도 바뀝니다. 둘째, 고용시장 급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연속으로 튀면 위험 신호입니다. 셋째, AI 버블. AI를 쓰면 다 올라 라는 식의 묻지마 투자가 퍼지면 그때가 진짜 거품이 될 겁니다. 정리하자면 골드만삭스의 26년 시나리오는 낙관적인데요. 견조한 경제, 탄탄한 기업 실적, AI로 인한 생산성 개선, 투자 전략은 명확합니다. AI 인프라는 계속 타고 수혜 사용자 기업을 선점하고 시장 확장의 혜택을 받는 S&P 493에도 관심을 두고 배당주로 안정성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분산 투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망도 미래를 100% 맞출 수는 없죠. 여러 바구니의 계란을 나눠 담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